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신설된 숨은 명의를 찾아서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방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류마티스에 대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숨어있는 명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첫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골팍의 기전 연구에 힘써온 명의 이명수 교수를 만나보자. 자, 여러분 소개해드린 대로 숨은 명의를 찾아 첫 번째 원광대 골격계 연구소 및 의과대학병원 이명수 교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첫 번째 숨은 명의를 저희가 이명수 교수님으로 선택한 이유가 3대 인명의료 사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명예를 얻으셨다고요? 예. 이게 원래 그 미국이나 예. 그 영국 이런 데서 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요. 근데 네. 제가 그 골 파괴 기전을 연구하는 그 주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인정받아서 예. 인명사전에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골이라는 게 머리 골자가 아니라 뼈 골자죠? 예, 골입니다. 골 파괴됐다면 머리 파괴되니까. 예, 네. 뼈입니다. 뼈 골자를 쓰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뼈를 파괴하는 것들을 그 네. 성분을 찾아내는 예. 바로 그런 업적을 네. 하셨고,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연구소와 센터에서도 일을 좀 많이 업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가 이제 골격계 연구소인데요. 예. 원광대학교의 대표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 해박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예. 여러 기초 연구자분들하고 네. 저희 임상의 여러 교수들이 만든 연구소인데요. 예. 아주 핵심 우리 관절이나 이 근골격계를 연구하는 네. 핵심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광대 의과대학 우리 그 병원장님이나 의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원광대 홍보도 있게 되고. 네. 좋은 기가 된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요. 우리가 류마티스 하면 뭐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류마티스란 무엇입니까? 증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시리즈로 앞으로 나갈 텐데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에 걸리면 정형외과도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류마티스 내과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과연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예, 대부분 그 감별이 참 어렵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면역 질환으로서 스스로 염증이 생기는 자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이 작은 관절을 많이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오게 되어 있고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퇴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오래 드시면. 사용하시는 그 관절들이 예. 기계적으로 마모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아픈 네.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많이 가장 오는 것으로 주로 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무릎이 네.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공교롭게도 류마티스가 잘 오는 손에 가장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손가락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운데가 많이 온다는 설이 네, 있고 예. 퇴행성 관절염은 끝에 온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 끝마디를 우리가 의학용어로 DIP라고 하는데요. 이 손 예. 끝마디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오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5, 60대 넘으신 분들 특히 이제 폐경이 지나면 손마디가 굵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예. 그래서 반지를 옛날에 들어가던 반지가 최근에 들어가지 않고 네. 이렇게 마디가 굵어지면서 쏙쏙쏙쏙 쑤신다고 아하.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되겠고요. 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되게 손이 안 지워지고 네. 이런 이 중간 마디나 그 상부 마디가 이렇게 볼록 부어 있는 네. 그런 관절염, 그런 것이 류마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대칭적으로 가운데 마디가 붓고 주먹이 이렇게 안 쥐어질 때, 네. 안 쥐어질 때 류마티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어떻다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뻣뻣할 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퇴행성이 많이 오신 분들, 특히 손을 자꾸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 자꾸 예. 식당 일을 하신다든지 농사 일을 하신다든지 자꾸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예, 있는데요. 그건 대칭적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많이 써서 그런 것은 양쪽 양손을 다. 썼으면 대칭적이겠죠. 근데 예. 아침에 빳빳한 것은 5분, 10분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것이 1시간, 2시간 이상 지속될 수가 있겠고 예. 실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연부 조직이 부종이 있느냐, 그냥 통증만 있느냐. 한 가지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예. 퇴행성 관절염도 이 끝마디에서 시작하지만 이 윗마디로 올라가면서 마디가 굵어집니다. 아하. 그러면 그 마디가 굵어진 것을 예. 환자분이 봤을 때는 부었다고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일 수도 있다라고 혼돈을 할 수 있다.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지금 발견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주제를 내비게이션, 관절염의 내비게이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동네 정형외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의원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디를 어떻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느냐 이 팁을 좀 주시죠. 예. 일단 환자분이 본인이 류마티스다, 아니다, 감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건물에 안내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쭤보듯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안내하시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정형외과는 결국은 외과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수술이 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외상이라든지 반복적인 사용, 그 다음에 다친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기능적 손실이나 있을 때 그런 걸 진단하고 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류마티스는 다치지도 않고 과다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관절이 부었다. 면역 질환이니까 예. 그렇죠. 이유 없이 관절이 부었다. 예. 자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부었다. 손가락이 부었다. 이런 경우는 외과적인 질환이 아니고 내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두 녀석 있잖아요. 이 퇴행성 관절염, 퇴씨와 류씨예요. 이 퇴씨와 류씨를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제가 이렇게 좀 그냥 까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했을 때 확연하게 엑스레이 같은 걸로도 탁 찾아낼 수가 있나요? 물론 전문가들은 엑스레이만 봐도 감별이 가능하고요. 이게 각각의 패턴이 틀립니다. 예. 뭐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상 차이는 크게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증 수치, 하나는 염증성이고 하나는 비염증성이기 때문에 네. ESR하고 CRP라는 염증성 인자가 네.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CCP 항체라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주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이제 검사가 통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 치료도 이제 맞춤형 치료로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치료는 어떤 식으로 또 이어지는지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면은 그 사용 자체를 좀 아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 무릎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체중을 실는 관절 같은 경우는 그 체중을 그러니까 로딩을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으시죠? 뭐 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로딩을 좀 줄여주는 예. 예,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예. 그 류마티스 관절염 결국은 원인이 염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증을 잡아주는 전문 염증약을 써야 됩니다. 예. 써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이 너무나 이제 좋은 약이 개발돼서 예전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이렇게 휘어진 손을 보는 거는 앞으로는 보기 드물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을 늦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염증성 관절 질환은 가만히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관절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가 휘어지고요. 관절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치료해야 되고요. 네. 요즘은 약이 좋아서 이 초기 치료하실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아하. 있습니다. 예. 조기 진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예.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점 아주 그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상식을 좀 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수하게 우리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의사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